다시 천년의 고도 경주입니다. 다음 K3리그 2010 챔피언 결정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16.2도씨로 그야말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초겨울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경기하기 아주 좋은 기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이 KTX가 이곳 신경주를 지나치면서 매우 경주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골키퍼의 이희연, 강현욱, 최석도, 김구항현, 김성국, 이재양, 표재남, 정지훈, 이수영, 한동혁, 정준영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군요. 경주시민축구단은 4-4-2 포지션 형태인데요. 최전방에 한동혁, 전준영 선수를 투톱으로 내놓고요. 네. 좌우에 이재학, 이수영 선수의 측면 돌파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삼척 신우전자입니다. 골키퍼의 민경일, 이찬동, 정용학, 하대원, 서만희, 박준석, 윤승환, 김동석, 김두희, 권진과 정지영 선수입니다. 삼척 신우전자의 전태영 감독은요, 포지션 형태를 보니까 스위퍼 형태의 선수가 한 명 쓸 거란 얘기예요. 그 네. 선수가 지금 23번의 이찬동 선수인데 좀처럼 그렇게 스위퍼 시스템을 쓰지 않는데 이 삼척 신우전자에서 오늘은요 1-4-3-2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창단이 된 삼척 신우전자입니다. 경기도의 화성 신우전자로 출발을 해서 지난 2009년도에 삼척으로 연고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번의 도전에서 모두 준우승만 차지를 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시민 축구구단의 김진영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난 2008년도에 창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11위, 2009년도에는 8위. 그게 다소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네. 이번 시즌 김진영 감독이 사령탑에 부임하면서 지금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눈여겨보실 부분이 이 경주시민구단과 삼척신우전자는 이번 시즌 새롭게 경기 방식이 바뀌었던 A조, B조 그룹에서 그렇습니다. A조에서 속해서 1, 네. 2위를 했던 그런 팀들입니다. 자, 두 팀 모두 A조의 1위와 2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심과 부심입니다. 60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에는 이동준 주심, 1부심의 송민석, 2부심의 정동식, 3부심의 서무희, 4부심의 김진만, 대기심판의 김봉수 대기심판이 경기 판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K3 리그 자체는요 협회에서 모든 주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행사의 세레머니 자체는 A매치에 버금갈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0제를 채택했습니다. 자, 두 팀의 전반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이 원정팀 삼척신우전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홈팀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요약해 보실 수 있는 것이요. 지난 1차전에는 이제 골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시즌 경주시민축구단은 무려 경기당 득점이 2.84. 네. 삼척신우전자는 경기당 실점이 최소 실점입니다. 그렇습니다. 25경기를 하는 동안에 16골밖에는 내주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수비력. 뭐 이렇게도 좀 요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를 창과 방패의 경기로도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결승전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두 팀의 승부가 0대0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사실 삼척으로서는 원정 경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얻고 오늘 홈 경기를 또 원정을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이 이번 시즌 역시 두 번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쭉 진행해온 K3에 참여했던 데이터는 삼척 신우전자가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여기는 지금 어쨌든 경주의 홈 경기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경주 시민들께서 대단히 또 준비를 많이 하셨고 이게 아마 경주 시민 축구단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객관적인 데이터를 경주 시민 축구단이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것도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더군다나 최양식 경주시장이 직접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 동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들도 선수들에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시민축구단이 2008년도에 창단해서 2008, 2009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 경주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시민들의 어떤 호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삼척신우전자도 지난 2005년도에 창단이 돼서 2007년도에 정규리그 또 1위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에서 무너지고 말았고 2008년도에도 양주에게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삼척으로 이적을 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말이죠. 그렇죠. 이번 시즌 다시 한번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척 신우전자가 지역 연고를 삼척, 그러니까 회사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요. 네. 이제 옮기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웨이 경기할 때가 가장 선수들의 문제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이제 선수들이 적응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지난 시즌에 좀 성적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지영 선수가 볼을 깊숙하게 김두희 쪽으로 볼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뻗어내고요.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사실은 축구를 계속 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축구 선수들이 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여서 진출할 수 있는 이 길은 내셔널리그 또는 이제 K리그 진출인데 네. 그 문호의 개방이 너무 좁죠. 그래서 선수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축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K3의 출범은 그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아주 활발하게 공격을 펼고 있는 삼척 신우전자입니다. 삼척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으로 펼쳐줍니다. 자, 패스 좋은데요. 자, 반대편. 낮게 깔아준다는 것이 그대로 공격수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전 때 선수들을 보면요. 네. 지금 삼척 신우전자는 이 김동석 선수 대신에 박윤기 선수 한 명만 지금 바뀌어서 선발 라인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경주 시민구단은 지금 이재복, 김남현 선수 대신에 한동혁, 김광현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네. 1차전 라인업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대한축구협회의 노웅섭 부회장, 그리고 경주시의 최양식 회장, 그리고 이제 경주시의 축구협회 임원들께서 많이들 나와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곳 경주시의 이 최양식 시장께서는요. 네. 예전에 이제 그 행대부 차관도 하셨는데 아주 행정 전문가이시죠. 거기에 또 이 영국에서 근무하실 시절에 이 영국 이 프리미어 리그를 그렇게 눈여겨 보셨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이 부임되자마자 축구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높게 가지셨는데 네. 아마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난 시장까지 이 부진했던 이 경주 시민구단이 이곳이 이렇게 도약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욕심이 대단하시다 그래요. 네.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다 그럽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이 대한축구협회 지금은 최양식 시장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축구협회에서도 바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승강제가 완성이 돼서 모든 그 리그로의 문호가 좀 열리는 그런 시스템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 승강 제도에 관련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K3도 정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내셔널리그와 K리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분명 K3 리그는 내셔널리그의 2부 리그격인 경우로 업앤다운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내셔널리그는 좀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거기에 K3 출범이라는 것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지금 물길을 바꿔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곳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대학에서 축구를 했던 선수들도 있고 내셔널리그 출신의 선수들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K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도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K3 리그가 지난 2007년 출범해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제도의 어떤 변화 또 지금 그 해의 잘못된 점들을 빠르게 교정해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진 축구 리그 시스템처럼 맞춰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좀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A조, B조 경기에 중간에 인터리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A조, B조를 나눴을 때 좀 이 근접한 팀들끼리 어떤 리그가 되어지고 인터리그는 각 팀들이 한 번씩 맞붙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됐어야 되는데 좀 거리가 먼 팀들과의 같은 조가 되어지면서 이동 거리가 좀 멀었다는 거. 뭐 이런 그렇군요. 것도 좀 교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A조 1, 2팀이 모두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B조에 1, 2 했던 팀들의 그러니까 각 조의 리그의 1위 팀들에 대한 어드밴티지 뭐 이런 것도 좀 이번 시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크로스 4강 토너먼트를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왼쪽 빗나갑니다. 자,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해서 직접 슈팅을 때려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동석 선수가 지금 미드필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삼척 신우전자의 지난 1차전 때의 이 슈팅 숫자가 무려 18개였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김동성 선수가 3개, 상당히 많은 슈팅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주시민축구단은 2차전 때 슈팅 숫자가 7개 좀 부족했어요.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 경기 초반의 흐름 자체는 역시 삼척 신우전자가 다소 좀 지배력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동석 선수가 리그 경기 때도 4골을 기록한 바가 있고 현재 공익 근무를 하면서 축구를 계속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선수들에게는 이 K3 리그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자, 삼척의 반격입니다. 다시 한번 자, 볼을 따르는 경주. 오른쪽 측면 쪽. 자, 중앙으로 일단 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길게 바깥쪽 옆줄 아웃됐습니다. 자, 생각보다 상당히 활발하게 초반전을 풀고 있는 이 양 팀인데 말이죠. 김지정 감독으로서 자, 경주 시민 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공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고 또 포항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이 경지유 시민 축구단의 코칭 스텝을 보면 예전에 유공에서 같이 이 손흥민
후배 관계인, 그러니까 골키퍼 코치는 또 유대순 지금 코치가 하고 있고요. 네. 또 윤정춘 선수도 예전에 유공에 있었던 아주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스텝입니다. 자, 초반에 지금 참과 방패 경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삼척 신우전자가 지금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기 내용인데요. 자, 일단 볼을 뒤로 빼줄 때 볼 잡고 있는 경주. 자, 지금 뒤에서 밀었죠.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척 신우전자 입장에서는 17번의 경주시민축구단 요 한동혁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요주 인물이죠. 지금 경주시민축구단에서는요. 네. 8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요. 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옆으로 빗나가는데요. 자, 전준영 선수도 한동혁 선수와 투톱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혁 선수는 좀 키가 큰 반면에요. 전준영 선수는 다소 좀 단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특히 이 삼척 신우전자 입장에서는 이 경주시민축구단의 우측의 이수영 선수요. 그러니까 이 선수와 이재학 선수의 측면 돌파를 어떻게 봉쇄하느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아마 승부의 관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결국에는 한동혁 선수에게 집중이 많이 되는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또 삼척 신우전자 수비수들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측면으로 잘 갔습니다. 자, 왼쪽 측면 반대편에 한동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 잡아놓고 다시 한번 침투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코너킥을 만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측면 돌파가 상당히 날카롭고 이재학 선수가 막히면 또 지금 전준영 선수가 중앙에만 있지 않고요. 저렇게 측면에 돌아 나가면서 빠른 발을 이용해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네. 저런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하대원 선수가 일단 볼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코너킥을 만들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 이 김진영 감독이 이 세트피스 상황 연습을 많이 했다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다시 한번 낮게 깔아줍니다. 자, 공격권은 경주. 강현욱 선수가 볼 잡을 때 일단 점수 아웃됐습니다. 역시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패기 있게 팀을 이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K3의 체질 개선이 이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고 뭐냐면 팀 구단의 어떤 체질도 철저한 지역 연고 클럽의 어떤 정착 또 지금 시즌 2007년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지도자들이고 K3로 들어왔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체질 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감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안정적으로 선수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 이것도 이제 또 체질 변화가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K3 구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태영 감독만 해도 전 럭키금성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그런 감독이고요. 전 상지대학교 감독 그리고 지난 2009년도 후반기 라운드의 팀을 맡게 되면서 다시 지난 시즌 좀 부진을 씻는 이번 시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삼척으로 옮겨가면서 화성 신우전자 시절의 어떤 명성이 좀 가라앉았었는데 네. 이번 시즌에 다시 부활시킨 정태현 감독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배경에는 이 삼척시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선수들이 좀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 그게 또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척의 아주 든든한 지원 자체가 이번 시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삼척 신우전자인데. 자, 두 팀의 전반전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팀이 들어타 슈팅은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활발하게 미드필더 진영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경주의 반격입니다. 자, 주로 지금 4-4-2 전형입니다만 오른쪽 왼쪽의 측면 이 윙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두 팀은 이번 시즌에 벌써 네 번째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A조에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를 좀 잘 알고 있고 선수 스쿼드가 시즌 초반 때하고는 많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팀 색깔은 감독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앙을 무리하게 두들기보다는 서로가 측면 쪽의 약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삼척이 지난 전반기 리그 때 9연승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상승 흐름을 끝까지 이어간 것이 이번 시즌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온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삼척의 공격입니다. 오선 볼을 뒤로 빼고 있는데요. 자, 반대편의 공간이 충분히 좀 열려 있거든요. 자, 중앙 쪽으로. 자, 미드필더 진영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삼척. 자, 공격권은 그대로 경주에게 내주고 맙니다. 자, 경주시민축구단 초반에 좀 압박을 아주 좀 강하게 하면서 양 팀의
미드필더 진영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김진영 감독도 이럴 거예요. 1차전 때 나타났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단 이 삼척 신우전자에게 너무 많은 슈팅을 허용했다는 것. 네. 또 그 배경에는 상대에게 볼 점유율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것.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2차전 오늘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김진영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잘못된 1차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고자. 그러니까 지금 미드필드 숫자를 좀 상당히 많이 늘려서 거기에서 강한 경합을 펼쳐서 상대에게 네. 볼 점유율을 많이 주지 않는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삼척 신우전자 같은 경우는 김대길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번 시즌 경기당 0.64 실점에 상당히 적은 실점률, 이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수비수가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주 선수들이 공격하기에 좀 버거움이 많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찬동 선수가 지금 스위퍼 역할, 그다음에 중앙에 하대원, 서만희 선수가 든든하게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두텁죠, 수비 중앙이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일단 경주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중앙을 무리하게 두들기보다는 일단 측면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지학, 이수영 선수 쪽을 많이 활용하는 것, 이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음 K3 리그 2010 챔피언 결정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경주의 많은 축구 팬들이 직접 경기장을 나와서 박수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 경주 시민이 약 30만 정도 되시는데요. 이곳은 이제 완전히 축구 도시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이 유소년 축구대의 이 화랑대기 대회가 크게 여름에 열리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 350개 팀이 참여하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일 대회에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경기에서는 가장 큰 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경주 시민들이 어떤 축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주 이곳에는 또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요. 경기장이 무려 15개. 네. 또 이제 이번 다음 2011년 여름부터는 완전히 야간 경기도 할 수 있는. 자, 직접 슈팅 때려보고 있는데요. 자, 경주 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기회만 생기면은 아주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 이재학 선수도 이번 시즌 8골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인정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양주 시민축구단 소속의, 그러니까 지금 왼쪽 측면에 있는데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삼척 신우전자가 준결승 그 플레이오프 펼칠 때 양주 시민축구단과 경기를 했는데 상당히 선수들이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주 시민축구단이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지 이런 예상을 했는데 역시 이제 변수가 있었죠. 왜 양주 시민축구단에게 그런 높은 점수를 줬냐면 이번 이제 전국체전 경기도 지역 예선에서요. 네. 아주 대이변을 일으켰죠. 뭐냐면 용인시청, 수원시청, 안산 할렐루야 팀들에게 내셔널리그 팀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K3 양주 이 시민축구단이 결국 이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로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K3의 대이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셔널리그가 FA컵을 통해서 이 프로팀들을 잡듯이요. 이제는 K3 팀들이 내셔널 팀들에게 아주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그런 경기 결과들을 네. 보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K3 리그가 양적 질적 성장을 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고 지난 2008년도에 우승했던 양주 시민축구단을 꺾고 올라온 삼척 신우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공격 기회 좋은데요. 자, 지금 강현욱 선수가 왼발로 강하게 자, 그렇죠? 직접 네. 땅볼로 때려봅니다. 이 강현욱 선수는 대전 시티즌에서 뛰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에서 활동했던 선수이다 보니까 훨씬 뭐 경험도 있고 네. 또 눈도 상당히 시야도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 윙백입니다만 도움이 무려 8개. 그러니까 이번 시즌 도움 3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서 이재학 선수와 함께 상당히 공격 가담 빈도수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왼쪽에 강현욱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김성국 선수가 오늘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삼척의 공격. 일단 권희 선수가 팀의 핵심 멤버이긴 한데 자, 권희 선수를 아주 철저하게 맡고 있는 두 명의 선수들입니다. 자, 지금도 권지를 막기 위해서 두세 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나 활동량을 보면요,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K3 출범할 때 정말 선수들이나 모든 관계하신 분들이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지금 이곳 현장에는 성공 그 자체죠. 왜냐하면 이 K3의 챔피언 결정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감아줍니다. 헤딩. 자, 그대로 끝줄 아웃됐고요. 제 느낌에는 보통 내셔널리그 이상의 그런 열기를 또 이번 K3 리그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내셔널리그도 이제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출발할 때에 이제 시청 팀들이나 이렇게 지역 팀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역 연고 클럽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회사 또는 뭐 기업 또는 어떤 보면 이제 시청 뭐 이런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체질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K3는 재정적으로나 모든 환경은 열악합니다만 직접 초택. 자, 이번에도 왼쪽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잘 때렸어요. 지금도 뭐 슈팅 때릴 수 있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자, 한동혁 선수가 직접 슈팅 거리를 또 본인이 감을 잡고 오른발 슈팅으로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중단됐습니다만 이 K3의 체질 자체는 철저하게 지역 연고 밀착형이 되기 위한 노력을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네.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조정해 나가야 되겠죠. 자, 삼척의 반격. 자, 왼발로 밀어줍니다. 좋아요. 그러나 최종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김광현 선수가 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 측면의 돌파에 이은 이 지금 크로스요. 지금 크로스 속도도 보면 11번의 정혜학 선수죠. 그러니까 원래는 왼쪽 측면 윙백 선수입니다만 그러니까 수입파를 쓰면서 왼쪽 측면 윙백들을 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전술을 지금 정태현 감독이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주 뭐 자유로운 아주 좋은 그런 크로스 속도였습니다. 자, 대단히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득번호 13번 윤승환 선수가 코너킥. 자, 맞은편에서 골키퍼 나왔는데요. 선수들 투지가 느껴지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팬들이 계시는데 경기력이 떨어질 수 없어요. 본인의 이 능력의 120% 정도는 네. 오늘 경기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공격수 서만희 선수가 직접 볼을 다루기 위해서 달려가 봤는데 일단 볼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장을 찾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기장을 찾으신 분들의 팬들은 경기의 질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팀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이곳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본인들을 흥분시켜주고 있고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우리 내셔널리그나 K리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저쪽 EPL이나 유럽 리그의 이 세계적인 3대 리그를 능가할 수 있는 경기력이나 세레모니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죠. 네.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가까운 일본의 J리그가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장을 찾는 팬들은 경기의 질을 무시할 수 있는 지역 연구 팬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기의 반격입니다. 지금 경주 선수들이 짧게 볼을 끊어가면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볼을 전방쪽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삼척의 반격. 자, 오른쪽 펴 있는데요. 펀치 태클로 일단 볼을 저지합니다. 움직임 활발해요. 자, 네. 펀치 선수가 지금 후방에 내려와서 볼을 뿌려주고 있는데요. 양팀 만만치 않은데요. 자, 볼 뺏고 마지막에는 몸싸움하면서 밀어붙여 왔습니다만은 일단 공격자에게 일단 일어서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척 신우전자의 최전방 권진 정진영이요. 이 두 선수에는 막강한 이번 이 K3 리그 참가팀 중에 투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 데이터적인 면을 봐도 권진 선수는 11골, 네. 정지영 선수는 9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난 1차전 때는 이 두 선수의 슈팅 숫자를 이 경주시민축구단에서 철저하게 잘 막았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0대0 무승부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요 두 선수에 대해서 오늘 이 경주시민축구단 이 수비에서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 이 치어리더들이 직접 경기장에 나와서 이 지역민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삼척에서도 지금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차전 할 때 지난 11월 13일이었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쪽에 삼척시에서 경기를 유치했던 그 직장 축구 대회가 이 결선이 있었는데요. 가서 봤더니 이 삼척의 이 종합운동장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가요? 또 1차전 때도 많은 삼척 시민들께서 경기에 관람하셨는데 네. 정말 보기가 그림 같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삼척도 이제는 축구 도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대1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공간으로 띄워줍니다. 자, 반대편 쪽. 최전방에 지금 설명을 해주신 대로 정기영 선수가 워낙 결정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집중이 많이 되는 그런 경기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전 때는 이 정지영 선수를 슈팅 단 1개 때리는 걸로 막아냈고요. 그러니까 또 17번의 권진 선수에게는 슈팅 2개 때리는 걸로 막아냈거든요. 경주시민축구단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흐름으로 막아내면서 본인들의 어떤 장점인 이 경기당 득점 2.84 이걸 이제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다시 한번 자, 오른쪽 측면. 지금 중앙문 안쪽에 경주시민축구단의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최상도 선수가 이제 넘어져 있는데요. 자, 맨발로 접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자, 3층의 공격입니다. 자, 선수들 아주 투지를 보여줍니다. 자, 짧게 주고받고 슈팅 타이밍도 만들어 보는데요. 그러나 자, 볼을 뺏기고 있는 3차. 지금 삼척이요 상당히 강한 프레스를 이 경주 시민 축구단 진영에서부터 아주 강한 프레스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삼척 이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이번 시즌에 만났을 때 지난 4월 24일은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2대 0으로 이겼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웨이 경기에서도 이 경주 시민과 이겨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자신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지금 경기 초반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후반기 라운드 때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가 있고 지난 챔피언 결정 첫 번째 경기 때는 또 0대0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양 팀의 선수들이 정말 좀 쉽게 이야기해서 말이죠. 오늘 경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양 팀 모두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리그 종반전까지 오면서 선수도 많이 좀 지쳐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또 부상 선수들로 발생되어지면서 정상적인 스쿼드라고 서로가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결국 득점 나자고 모두 승부차기로 해서 지금 챔피언 결정대로 왔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직접 침투를 해봤었던 윤수환 선수입니다. 자, 윤수환 선수는 건동대학교를 나온 선수고요. 현재 공익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 시즌 7골. 삼척 신우전자가 지금 왼쪽 측면이나 중앙 쪽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K3에 참여한 선수들 중에 보면은 이제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또 선수 생활 계속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고 있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또 K3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군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K3의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을 계속 하고 싶은 선수들에게 이 K3 리그의 그 공익 근무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의 병행은 상당히 선수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근에 K리그의 드래프트 제도를 보면은 이 상위 순위에 뽑혀 있던 선수들도 이제 잘합니다만 결국 그 하위 순위 또는 번외 지명된 선수들이 결국은 그 다음 시즌에 상당히 이 능력을 아주 발휘하고 평가를 잘 받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K3 리그에 뛰는 선수들 중에도 보면 프로 리그에 있는 코칭 스태프에게 눈에 띄지 않아서 자기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선수들 중에도 발굴이 되어서 결국 이 K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제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계 방송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권은 경주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볼을 뒤로 빼주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삼척 신우전자. 한 번 더 끌고 올라옵니다. 김두희 선수. 자, 넘어가야죠. 넘어갑니까? 자, 중앙 쪽으로 슈팅을 만들어요. 네. 마지막에는 정지영이 마지막을 뚫지를 못했네요. 자, 반격은 경주. 자, 중앙선 넘기 직전입니다. 상대편 딥스관 지역까지 볼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혁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쉽다 한 것은 문전 앞에서 조금 더 이 세밀하고 좀 상대가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공격 전술, 그러니까 네. 완벽한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은 대단히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 다운 그런 경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선수들이 이제 직장 근무를 하면서 축구 생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단히 좋은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 에리아 오른쪽 치면 삼척의 공격입니다. 자, 권지 선수가 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뒤로 열어주기 직전 볼 뺏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 그대로 옆줄 아웃되고 있습니다. 자, 경주의 등번호 8번 달고 있는 이재학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수비 라인 쪽에서 박준석 선수가 일단 볼을 맞고 멈춰 세웠습니다. 자, 두 팀의 전반전 30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양 팀 전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 경주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지난 1차전에 나타났던 이 삼척 신우전자에게 많은 슈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어떤 이 안정적인 형태. 네. 또 지금요, 이 삼척 신우전자 입장에서도 이곳이 이 경주 시민 축구단의 홈이기 때문에 지금 수비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면서 모험적인 공격 전개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날카롭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삼척 신우전자의 공격 패턴이 조금 지금까지 날카롭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주 시민 축구단 선수들 가운데는 내셔널리그를 경험한 선수도 많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는 경주 시민 축구단 쪽에 좀 우세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죠. 생각보다 이 삼척 신우전자의 수비수들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요. 강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 시민 축구단에 보면은 뭐 수원시청에 있었던 한동혁 선수랄죠. 또 이 지금 충주 험멜에 있었던 선수랄죠. 또 대전 시즌 대구 FC, 창원, 또 부산교통공사 뭐 이런 곳에 활동했던 선수들이 이곳 지금 경주 시민 축구단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보면은 그렇게 낮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그나 프로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아마 지금 이 정태현 감독도 이번 시즌에 데이터적으로는 앞서 있는데 수비 숫자를 수입화 형태를 쓰는 걸 보면 이 경주 시민 축구단의 어떤 공격 패턴의 날카로움을 이 수비 숫자로 방어하겠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찬동 선수가 마지막에 전용 스위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서만희 선수 중앙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서만희 선수가 일단 파울로 경기를 끊고 있습니다. 공격권은 경주 시민 축구단. 자, 크로싱이 일단 타결됐습니다. 자, 등번호 6번 김성국 선수입니다. 김성국의 던지기. 수비수 던지고 말이죠. 자, 밀고 올라올 때 일단 공격자의 파울. 자, 공격자가 반칙입니다. 자, 결국 이 K3 선수들이 한 단계 진입을 하기 위해선 결정력을 높이는 축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주 시민 축구단이나 삼척 신우전자의 경기당 득점이 이 경주 시민 축구단은 2.84, 삼척 신우전자는 1.92,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K3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팀들의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준이 비슷한 팀들끼리 만났을 때 문전 앞에서의 조금 전에 우리 강정 캐스터가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 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난 2007년도, 2008년도보다는 이번 시즌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에 집중됐던 그 선수의 분포도 좀 지방 쪽으로 많이 골고루 좀 균형 있게 선수도 분배가 된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개 팀에 출범했던 2007년도, 하지만 지금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18개 팀이 A조, B조로 나누어서 경기를 할 정도로 정말 양쪽으로 많이 팽창돼 있죠. 네. 지금 또 K3에 참여하겠다는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협회에서는 이 K3의 참가 자격이 2007년도에는 좀 느슨했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네. 또 거기에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지역 밀착형 구단인 만큼 이 지역에 유소년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따져야 될 부분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또 커오는 이런 어떤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데 그만큼 이 K3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번 곧 있어서 이제 펼쳐질 승강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 축구의 맥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3에 있는 팀들 중에요, 지금 재정적으로 안정만 시키고 그 지역에서 많은 이 아주 군소 이 후원사들이 생기게 된다면 어쩌면 K3에 있는 팀들이 오히려 K리그의 업앤다운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정태영 감독의 모습이고요. 직접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아마도 경주 시민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지역 팀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네. 이 K3가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그 자체인데, 아마 이것은 이 지역 연고의 클럽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었기 때문에요. 네. 대단히 이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삼척의 공격입니다. 자, 페널티의 왼쪽 측면 그대로 볼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경주. 사실 진통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08년도 기억하기 싫은 그런 진통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승부 조작에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의 열악함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고 또 유혹의 네. 손길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게 좀 해소가 됐고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협회나 각 구단 관계자들께서도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잘 고비를 넘겼던 것 같아요. 창원 유나이티드가 시즌 도중에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참가를 하지를 못했고 승부 조작도 말씀을 해주셨고 말이죠. 서울 파발 FC가 또 해체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난 2009년도에는 이 풀리그 방식으로 리그 방식을 바꾸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개 팀이 풀리그를 거쳐서 이제 우승팀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말씀 중간중간에 드렸습니다만 18개 팀이 A, B조, 그다음에 이 조별 경기 전에 중간에 인터리그를 끼워서 총 팀들이 25경기를 소화해낼 수 있게끔 한,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방식의 경기 방식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A조, B조만이 나눠서 이 A조에 있는 팀들이 B조와의 경기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리그를 만들었고 네. 거기에서 모든 팀들 18개 팀들이 한 번씩은 다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었거든요. 근데 전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4강 플레이오프에 대한 문제점, 이게 이제 안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B조에 있는 팀들이 모두 몰락하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A조 1, 2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간다는 거, 요거는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K리그도 포항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6강 플레이오프 제도를 좀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손을 봤죠. 네. 네, 아마도 네. 2010년도 이 4강 플레이오프의 제도에 관련된 그런 또 고민이 K3 리그에도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 K3에 대한 관심은 이제 지역에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참여하는 리그거든요. 이 성인 네. 리그 중에. 그래서 이게 잘 이제 정착되고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또 많은 스폰서십들이 이곳 K3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재정적으로도 K3 팀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만에도 전남 용광 FC가 또 창단이 됐고 또 춘천 시민 축구단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18개 팀으로 또 K3 리그가 한 시즌 운영이 됐고 오늘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참여하는 팀들에 대한 체질 개선 중에 우선 이제 시급한 것은요. 일단 이제 기업형 이 K3에 참여 팀들을 가 이제 어떻게 정립할 거냐.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영광 FC랄지 광산, 전주 EM 뭐 이런 3개 팀 정도가 계약 선수들이 좀 주축이 되어서 뛰고 있는 경우도 지금 K3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협회에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참여시켜서 이제 완전히 체질을 바뀌었던 이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이 유럽 축구가 그렇게 선진적인 클럽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첫 단추를 잘 깬 만큼 이제 그러한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렇게 체질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풍당당한 이번 대회 챔피언 트로피의 모습인데요.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이 또 주어지고 준우승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선 뒤쪽 5선 포르티로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시즌째니까 말이죠. 아직까지 성장할 시간들이 충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나마 짧은 시간에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K3 리그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낫다면 이제 우리 K3의 아주 이제 젊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성장이 돼서 내셔널 K리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내셔널이나 K리그에 뛰었던 선수들이 다시 뭐 이렇게 재기하기 위해서 K3에 와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와 있다는 거, 이게 그렇죠. 또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도적인 문제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게, 제가 중계 중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K리그에서 하고 있는 드래프트 제도, 네. 이 부분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환경을 만들기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생업 때문에 축구를 포기를 했다가 이 K3 리그 때문에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온 선수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방금 전에 김백일 위원께서 설명을 한 내용 가운데 말이죠.
몇 해 전에 이 수원시청의 김한원 선수가 이 K리그로 진출하면서 상당히 이슈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들이 이 K3 리그에서 내셔널 리그로 또 K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K3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포항에 간 그 이기동 선수 있죠. 네. 주정훈으로 활동하면서 득점도 하고 아주 멋진 모습이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선수를 육성해내는 그 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정적인 어드밴테이지가 K리그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드래프트 제도라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반기 리그 마치고 나서 삼척 신우전자의 박정수 선수는 일본 상하토스로 또 이적이 됐고 조계진 선수도 미얀마 리그로 또 이적을 하면서 상당히 외국 리그로의 진출도 좀 K3 리그 선수들 가운데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K3 리그의 출범은 우리나라 축구의 성인 리그에 아주 큰 물결을 바꿔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에 우리 축구 선수들의 기회장이 더 많이 확대됐다. 그렇죠. 또 이것은 지금 이 지역의 이 축구 붐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팀의 전반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지금 38분경이 막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두 팀은 0대0 무승부. 자, 오늘 0대0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득점을 해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더라도 원정팀의 다승의 원칙에 따라서 삼척이 상당히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0대0 2차전도 무승부로 가게 된다면 이제 연장전으로 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전후반 동안에 1대1 무승부 이상, 그러니까 1대1 이상 무승부가 나타나게 된다면 삼척 신호전자가 그러니까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연장전에 갔을 때는 무승부가 된다면 그는 원정 다득점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비긴다면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는 그런 그렇죠. 구조입니다. 자, 골키퍼 나와서 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K3 리그는요 이제 4년 정도 되어지면서 많은 어떤 이 규칙들을 이 선진국형 이 시스템과 맞는 리그에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축구협회 경기국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협회에서 직접 주최 주관하는 그런 어떤 대회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룰 자체를 자꾸 선진형으로 바꿔가고 있고 거기에 또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3 리그에서 이 규칙과 규범을 인큐베이팅해서 이제 더 나은 리그 쪽으로 시범 적용해보는 것도 이 K3 리그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대회를 만들고 이렇게 물기를 바꾸고 환경을 만드는 데는요 이제 선수들도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다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 행정적인 뒷받침한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고생스러운 거거든요. 자, 하대원 선수가 일단 볼을 바깥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45분 가운데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주와 삼척의 두 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팀 모두 결정적인 장면들을 서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단판 승부의 2차전이기 때문에 김진영 감독도 그럴 거고 정태현 감독도 이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경험으로서 상당히 많은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고 또 이거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 자체도요. 수비에 대한 숫자를 줄이지 않아야 되는 전반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결정적인 장면들을 못 만들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 팀의 감독 모두 이 김신영 감독은 포항중학교, 포철중학교, 포철공고를 또 지도를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태영 감독은 또 대학을 또 지도를 했던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워낙 또 이 경기를 잘 알죠. 그렇죠. 네. 자, 후방 라인 쪽에 아주 다툼이 치열한데요. 자, 김동석 선수. 공교롭게도 양팀 감독이 대학교 선후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선후배인데 뭐 정태현 감독이 뭐 대선배죠. 김진영 감독보다는요. 네. 자, 길게 볼을 띄워줍니다. 중앙선 뒤쪽. 삼척의 반격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 경주 시민축구단의 공격력에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허리 라인이 밀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볼을 추격하고 있는 이찬동 선수가요. 그러니까 헤딩! 반대편에서 그대로 빗나갑니다. 자, 지금은 이 제1부심의 송민석 제1부심의 기가 올라갔어요. 네.
자, 경주시민축구단이 공격을 하는 상황. 지금 왼쪽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볼을 띄워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업사이드를 지금 성민석 보십시오. 뛰어가다가 여기에 지금 제1구심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기가 올라갔거든요. 네. 자, 볼을 터치하는 상황에서 옵사이드 깃발이 좀 올라오면서 일단 옵사이드 반칙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자, 이수영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 선수도 이번 시즌 10골이나 기록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10골 4개도, 그다음에 K3 리그에서는 이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상위권에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시민축구단이 유독 강한 곳이 뭡니까요? 측면 쪽이 대단히 강해요. 그렇네요. 이수영, 이재학 선수가요. 네. 거기에 골을 또 이제 17번에 한동혁 선수가 이제 넣고 있고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수영 선수가 들어올 채비라고 있습니다만 이수영 선수는 김진영 감독이 포철 중고 시절에 직접 길러낸 제자니까 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영 선수의 나이가 21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수들이 이곳 K3에서 좀 더 다져져서 내셔널 리그를 가든지 이 K리그를 가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셔널 리그나 지금 K리그에 있는 구단 코칭 스태프께서도 이 K3리그에 보는 관점을 좀 달리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우리 팀에 와서 과연 적응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 선수들 이제 이 젊은 선수들은 충분히 가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K3리그에서도 과감하게 선수들을 선발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팀만 해도 합숙소가 직접 운영되고 있으면서 합숙 훈련을 할 정도로 상당히 열의를 보여주는 그 양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K3 리그에 참여하는 팀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훈련을 하는 이 경주시민축구단이나 삼척 신우전자가 있는가 하면요. 네. 자, 이 장면 보시고 말씀드릴까요? 자, 오른쪽 갑니다. 추면 슈팅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페널티의 오른쪽 추면입니다. 정리가 됩니까? 자, 그대로 때려주고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에는 정확히 볼을 맞추지를 못했던 정지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네. 본인이 몸을 뒤로 눕히면서 때리기 정도도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자, 정지영 선수 다시 한번 볼 잡기 직전인데요. 권진 선수가 지금 2선까지 내려와서 직접 이 정지영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포메이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 정지영 선수가 붙어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수비에게 지금 붙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뒤쪽으로 눕힐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최석도 선수가 아주 가깝게 잘 붙어줬어요. 자, 정지영 선수는 187cm 중대부고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또 입사를 해서 말이죠. 축구 선수의 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2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더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네. 체격 조건도 187, 대단히 좋습니다. 자, 경주시민 축구단의 반격. 자, 우리가 흔히 섬세함이 결국 결정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 팀의 섬세함이 좀 더 필요한 두 팀의 전반전. 결국에는 섬세함이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측면. 자, 추가 시간은 2분이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양팀 선수들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열심히 하는 플레이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볼 주변에 아직도 서로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볼 주변에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 그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는 상대가 많이 몰려왔을 때는 분명히 허점 공간이 있게 되는데 네. 거기를 양팀 모두가 서로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이 상대의 위험 지역에 가서 결정적인 슈팅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시즌에 저희가 고등학교 축구도 중계 방송을 꽤 많이 했고 뭐 대학 리그는 저희가 계속 중계 방송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수들이 이제 경기력을 얼마만큼 꾸준히 유지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K3 리그의 가장 큰 과제로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려 좀 중단됐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매일 훈련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K3 리그에 참여하는 팀들 중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는 또 팀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일주일에 따라서는 그 숫자가 더 적은 훈련하는 팀들도 있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어떤 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훈련하는 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은 정말 네. 뭐 뜨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다리가 높았죠. 그리고 강하게 볼을 낚아채는 모습이고요. 삼척 신우전자만 해도 지금 공익 선수가 지금 경기장 안에 3명이 있고 또 일반 또 훈련과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녘에 그렇게 축구 연습을 많이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이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K3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스포츠인 거죠. 자, 뒤로 빼는 상황입니다. 두 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동준 주심도 오늘 전반전 아주 깔끔하게 역시 육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끌었던 전반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경주시민축구단도 삼척 신우전자의 권진 선수나 정지영 선수의 슈팅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1차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비 형태의 전술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척 신우전자도 역시 이 경주시민축구단의 막강한 측면 공격력을 막기 위한 노력의 전반전이었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K3 리그 2010 챔피언 결정 2차전 오늘 경주시민축구단과 삼척 신우전자의 두 팀의 전반전을 함께 봤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